오늘은 근해 분리 파트에서 이제 근해 분리 파트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그 판화곱을 쓰는 근해 분리 말고 한판축을 쓰는 근해 분리 중에서 이런 식으로 뭐 두 근이 P보다 작은 경우, 두 근이 P보다 큰 경우, 그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껴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판축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요 경우에만 저희가 함수값만 보게 책에 이렇게 제시가 돼 있거든요. 한파축 중에서 왜 판별식과 추계방정식을 쓰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지금 그렸는데 이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이 그래프의 두 근을 갖다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해 분리 파트에서 세 번째 조건이니까 기준값이 되는 그 x 값을 갖다가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근해 분리 중에서 이 p가 두 근 알파 베타 사이에 껴있는 그 세 번째 경우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한판축 중에서 첫 번째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 p를 대입했을 때 그때 2차 함수 y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이 fp가 지금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인데 판별식을 쓸 수는 있지만 판별식이 일단 중글이 나오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요 P 좌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요 2차 함수 그래프의 지금 식은 방정식은 ax 이거 y는이라고 해야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옵니다. 근데 함수값에서 저희가 구했듯이 fx, 그러니까 x자리에 p를 넣게 되면 그 값이 0보다 작은 음수로 표현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때문에 요 2차 함수식에서 이걸 2차 방정식의 개념으로 본 다음에 요 x자리에 p를 대입하게 된다면 그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ap의 전체 제곱 플러스 ap 제곱이죠 그냥 ap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이 증명하는 과정을 몰라도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커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고 일단은 이걸 전제로 깔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함수 식에서 이렇게 돼야겠죠. 일단 a는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부등식을 갖다가 저희가 완전 제곱식꼴로 고칠 건데 그 완전 제곱꼴로 이제 고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바로 그걸 해보자면 k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작다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와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봤을 때 그러면 요것만 남게 부등식을 꼬로 고쳐준다면 이거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쪽의 범위를 구했을 때 그게 여기 표현된 수가 만약에 양수면은 얘가 0보다 크다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양변을 4a 제곱을 곱하게 되면 4a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b 제곱 마이너스 4ac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보시면 a는 실수죠. 이거는 이제 a, b, c가 다 실수라는 그 실계수 방정식이라는 그 전제하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a는 실수인데 실수를 제곱하면 0 또는 양수죠. 0 또는 양수에 양수로 곱하니까 0 또는 양수입니다. 이거 0 또는 양수. k도 마찬가지로 실수고요. 요것도 실수고, 그럼 요거를 전체 제곱했을 때 당연히 0 또는 양수 될 겁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또는 양수보다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항상 양수라는 결론이 나와서 요 기준축이 두 근 사이에 껴있을 경우 판별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제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는 안 써도 된다는 개념이기보단 쓰면 안 됩니다. 네, 그 써도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일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이러한 지금 근의 분리, 근의 위치 조건을 따지는 이유가 이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나 이런 기준축 p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미지수일 때 그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려고 지금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진짜 수위는 뭐 1로 정해놓고 요 중에서 요것도 알파 베타도 막 3하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실제로 주어준 다음에 6은 마이너스 2와 3이 뭐 x값인 1이 2근인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껴있을 때 뭐 이러한 방정식에서 얘랑 얘만 없이 요거를 막 미지수로 두고 요거의 범위를 구하시오 막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거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으로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는 축의 방정식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지수니까 이게 어디에 찍히는지 모르잖아요. 축의 방정식이 여긴지 뭐 여긴지 모르기 때문에 p 값이, 그러니까 이 축의 방정식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게 여기 찍혀갖고 다른 하나의 부호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부호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근데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찍혀가지고 또 다른 부호 조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이거의 지금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설령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지금 p가 어디 찍힐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고 말했지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다 다 되기 때문에 이 축의 방정식이 p보다 클 수도 있고 p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결과가 항상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p의 그 x값은 1이라고 한번 해보고, 그때는 축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축의 방정식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다. 이거는 그냥 그 미지수가 없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결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쓰면 안 되고, 설령 이게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p라고 이게 미지수로 나왔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마이너스 1이 여기 찍혔는데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쓰는 게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축의 방정식을 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미지수가 있는 경우하고 미지수가 없는 경우예요. 미지수가 있는 경우의 경우 이 두 근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지 이 정확한 수치,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요 P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축의 방정식이 P보다 큰 경우가 있어서 이때마다 지금 부등식이 다른 결과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미지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미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결과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파나법을 쓰는 거는 어떤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으면은 이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사용할 필요도 없고 써서는 안 되고 판별식도 사용할 필요도 없어서 교재에는 요 세 번째 경우인 기준축이 두 근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에서 함수값만 지금 한반축 중에서 함수값만 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